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화학 관련주들 LG화학부터 이수화학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순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저희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화학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때였다면 캔들이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그리고 구름 위로 있으면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들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밀리면서 좀 전환선을 이탈하고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대 하단 정도 지지받고 반등 정도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강한 매수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들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갭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으나 좀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고 캔들도 기준선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한 번 더 밀린 만큼 단순히 갭상승했다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이후로 추세적인 상승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들을 이전에 있었던 저점 코스피 2276포인트보다도 밑으로 흘러가는 하락 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했다라고 하는 이유들은 가능하긴 하겠지만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야 하는 만큼 지금 있는 이 시장의 방향성들을 하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들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목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이것을 가지고 1과 2로 보고서 2로 보고 이것을 단순히 3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해석이라면 이것을 3-1로 보고 3-1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 데에서 조정들이 일어나고 더 올라가면서 지금은 전환선 위로 있는 만큼 캔들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구름 위로 올라오고 6월 16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이런 것들을 한 3-3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돌파 이후로는 큰 특이 사항 없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위치에서는 전환선 정도를 기준 삼아서 트레이딩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이 구간 동안에서는 채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대마저도 이탈하고 뱅스핀도 캔들과 구름대를 이탈하면서 강력한 하락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좀 그나마 주가가 더 밀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바닥들을 다지고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고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런 때였다면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캔들이 구름대 밖으로도 나가고 뱅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온 만큼 이대로 쭉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겠지만 계속된 이탈 이후로 주가가 밀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C입니다. SKC도 마찬가지로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러한 때나 이런 때였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밀리면서 이탈들 있고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이러한 위치들이 이때를 꼭지로 보고서 A고 B고 그 뒤로 나오는 C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도 채널에서 이 구간 동안에 단기적인 트레이딩들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고 지금은 비중을 제로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탈들 나온 뒤로 큰 특이 사항은 없어 보이고 얘도 만약 6월 24일에 저점이 진짜 C여서 이 뒤로 올라가면서 돌파들이 나온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들은 이런 때에는 전환선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이 이탈하면서 하락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최근에는 6월 24일날 저점들을 찍고 올라오면서 6월 28일에 있었던 고점들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한 번 더 보인 만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로 6월 24일의 바닥이 C라면 이것을 가지고 1과 2로 보고 그 뒤로 3에 대한 진행 중으로도 볼 수 있는 확률들 있는 만큼 앞서서 봤었던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움직임들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첫째로는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전에 있었던 6월 28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했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은 이것이 파동적으로 6월 24일에 있었던 저점들이 진짜 C라면 이 뒤의 움직임들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1, 2, 3, 4, 5로 쪼개지면서 이 4에 대한 조정이 1에 대한 고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5개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보여야 하는데, SK케미칼의 움직임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지금은 전환선 위로 RSI가 과밀돼서 꺾여 들어오고 있는 만큼 더 위로 올라오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온다면 충분히 상승으로 볼 확률들 커지는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이런 때처럼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을 이탈하고 또다시 주가가 하락한다면 좀 매도를 해야 하는 사항들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좀 SK케미칼이 지금까지 봤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괜찮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코오롱 인더스트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채널에서 관심 종목들로 봤으나 밀리면서 이탈들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은 비중이 제로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일단 좀 RSI가 돌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한 만큼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만약 이 뒤로 양봉이 붙으면서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7월 1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앞서서 우리가 SK케미칼 봤었던 것과 같이 좀 더 상승으로 보는 확률들이 커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 더 관망이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고, 이게 이번 주 중으로 양봉이 서면서 전환선을 돌파한다면 전환선을 가지고 매수 조건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대한유아입니다. 대한유아도 일단은 좀 전환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관망이 좋은 종목들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들 깨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깨고 밀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지금 종가상으로 전환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태강산업입니다. 태강산업도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좀 이러한 위치들에서 기준선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또다시 하락하고 전환선도 이탈한 만큼 여전히 좀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얘도 이 뒤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후행스핀도 캔들 위로 올라간다면 상승으로 볼 확률들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도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얘도 요런 때라면 전환선과 기준선들 위로 올라가면서 좀 더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반대로 또다시 밀리면서 이탈들 있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러한 종목들도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양사입니다. 삼양사도 앞서 봤었던 것과 같이 SK케미칼 같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RSI 돌고 있고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이 뒤로 좀 더 양봉들이 붙고 42,150원 위로도 올라간다면 좀 더 이때를 C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1, 2, 3, 4, 5로 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되, 일단은 단순히 이러한 움직임들만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 뒤로 올라간다 라고 하기보다는 얘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을 가지고 1차 매수 정도 더 올라가면서 42,150원 위로 올라갈 때 2차 매수,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로도 캔들이 올라간다면 3차 매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되, 바로 음봉이 붙으면서 전환선을 깬다면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도 좀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 종가상으로 전환선에 대한 이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서 봤었던 것과 같은 전환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관점과는 좀 다른 종목이 아닌가 싶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뒤로 올라가면서 양봉이 서고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6월 28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좀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밀리고 있는 만큼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도 좀 관망이 좋은 종목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이러한 때였다면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 위에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밀리고 나서 구름들 밑에 있는 만큼 여전히 좀 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얘도 아직까지는 후행 스핀들이 캔들에 대한 저항, 캔들도 기준선과 구름들에 대한 저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돌파들을 한다면 매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구름과 전환선과 기준선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수화학도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LG화학부터 이수화학까지 함께 보셨고, 좀 대다수의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관망이 좋은 종목들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좀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보고 있는 만큼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 뒤로 상승으로 보기 위해서는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1이 있고 나서 2가 있고 1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1, 2, 3, 4, 5로 쪼개지는 상승과 함께 3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왔다가 올라가건, 캔들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오고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구름 위로 올라오고 후행 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나서 한 번 더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이 구간들에서도 돌파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요렇게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저점들을 갱신하면서 하락하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바닥이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매수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들 중요하지 않나 싶고, 종목에 따라서 1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돌파들이 나왔다라는 이유들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상승으로 볼 확률보다는 하락으로 보는 확률이 커지는 만큼 매수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깨진다면 매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의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